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큰 애몽이 그리고 작은 애몽이도 리딩에 함께 해줄 거예요.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아울러 바보타로 채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요,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까요? 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상대편과 현재 연락이 끊어져 있다면 그 상대편은 언제쯤 연락이 올지 이제 타로 카드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닭. 두 번째, 햄버거. 세 번째, 문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까요? 첫 번째, 닭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면서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메인 에너지 한 장을 열겠습니다. 브룸스틱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빗자루 카드가 나왔습니다. 빗자루는 무엇인가를 쓸어서 청소를 한다라는 거죠. 마녀는 물론 이걸 청소의 용도로만 쓰진 않습니다. 이제 이동수단으로도 사용을 하긴 하죠. 밑에 보면 클리어런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클리어런스는 백화점에서 가장 많이 보셨던 단어입니다. 할인 세일입니다. 할인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재고를 없애기 위해서인 거죠. 무엇인가를 정리한다입니다. 두 분 사이에 남아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것들이 청소되어져야 될 거고요. 카드가 단 한 장도 안 났잖아요. 연락이 돼서 다시 무엇인가가 된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청소가 되어져야 되는 여러 가지 잔재들이겠죠. 자, 일단은 두 분의 사랑의 에너지를 꺼내보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브룸스틱이 나와 있다면 이별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싸워서 잠시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는다라는 느낌보다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의 카드예요. 오? 큐피트의 에로우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려고 하나 봅니다. 이상하네요. 그래서 브룸스틱이 나온 건가요? 이제 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건가요? 자, 패션까지 같이 나옵니다. 솔직히 이 두 에너지가요, 새로운 사랑을 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이 상대편이 지금 현재 새롭게 나타난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단 말인 거죠. 그런데 연락이 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분에게 상당히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패션이 사랑에 대한 열정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자마자 가슴이 뛴다, 이런 에너지거든요. 그런데 브룸스틱이 나와 있다고요? 상대편이란 분이 너무 인기가 많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빗자루로 쓸어 담아야 돼. 내가 다 정리시켜주겠어, 이런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자, 상대편을 열어보면 알겠죠. 일단은 타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긴 또 소울메이트를 꺼냈어요. 야, 이 카드가 되게 좋은 카드인데 지금 리딩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연락이 끊어져 있다라는 걸 전제로 보는 거잖아요. 키스 온 더 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돼버렸어요. 이 브룸스틱, 빗자루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한다 라고 그냥 던졌을 뿐인데, 솔직히 이 상대편 쪽에서 그와 상응하는 에너지를 꺼냈어요. 키스 온 더 링이에요. 제가 이 카드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죠. 이 열쇠 고리에 열쇠가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편은 지금 누군가를 만나는데 적어도 3명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데이트 정도 하고요. 좀 깊게 가면 술 마시고 좀 꽐라대서 원나잇도 하고 이런 에너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분에게 큐피트의 에로우로 화살을 쏘는 거죠. 바꿔 말해 지금 다소 바람기가 있을 수 있는 이분에게 여러분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브룸스틱은 볼 것도 없겠죠. 뭔가 청소를 해야 된다며. 이분 주변을 청소를 해야 된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죠? 다 괜찮은 카드인데 얘 하나가 이상하게 나와서 좀 난처하긴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카드는 상대편이 꺼냈던 소울메이트 카드죠. 이분은 지금 자신의 앞에 소울메이트가 와 있다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바꿔 말해 지금 이분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가 소울메이트와 함께 있는 에너지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과의 리딩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분의 소울메이트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현재로선 그래요. 자, 그런데 브룸스틱이 나와 있다면 장난식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분 주변에 키가 일단은 3개가 있으니 그 사람들을 지금 정리해야 된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키스 온더링을 왜 했냐라는 거죠. 이분도 어떤 사랑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부작용으로 이렇게 아무도 믿지 않고 가벼운 만남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브룸스틱은 이분의 이 안 좋은 에너지를 이제 다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의 존재가 지금 빗자루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분의 안 좋은 것들을 정리시켜 주는 거예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정리한다라는 차원의 그런 1차원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분이 갖고 있었던 사랑에 대한 불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께서 없애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분을 눈에 들어하면서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두 에너지가요 뭐냐면 이상형이에요. 이상형. 이분이 적어도 외모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끄는 겁니다. 키에 뭐 열쇠가 몇 개가 걸려있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했고 어느 정도 지켜보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조금 더 바보타로스럽게 리딩을 한다면 이분이 키스 온더링을 하고 있는 것은 이분의 소울메이트라는 사람이 있는 건데 여러분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거죠. 이분은 그분을 못 잊고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한다. 그냥 아무나 막 만나고 다닌다 라고도 보려면 볼 수는 있는 카드긴 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 흔히 말해 좀 가볍게 만나는 약간 나쁜 남자, 나쁜 여자 뭐 그런 에너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러분이 빠져 있는 건 맞아요. 한 장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카드 열게요. 에이스 오브 원즈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주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분을 보면 이 막대기에 막 불이 확 타고 있죠. 패션 4개의 지팡이 역방향. 자, 소울메이트 꺼낸 상대편 보겠습니다. 상대편은 페이지 오브 원즈의 역방향이네요. 그래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2개의 동전 역방향이에요. 자, 언더라인은 3개의 칼의 역방향입니다. 그래요. 추측컨대요. 솔직히 여기 밑에 10개 컵의 역방향이 나와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이것도 그냥 한 가지 가능성이에요. 두 분이요 사귀었는데요 헤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를 만난 것 같아요. 상대편은 혼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사귀었던 그 관계 있죠? 그게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분이 여러분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분은 그냥 혼자서 지내는 겁니다. 그냥 오늘은 데이트해볼까 이래서 데이트하고 뭐 이러는 거죠. 여러분이 왜 큐피트 에러와 패션을 꺼낸 것 같냐면 시간적으로 많이 지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랑 이분이랑 사귀어서 헤어지고 이분은 혼자가 됐고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랑 사귀었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관계가 깨지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온다. 그럴 때 나오는 에너지는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이랑 사귄 게 상당히 오래됐고요. 그 관계가 거의 결혼에 준하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여러분이 사귀고 있는 동안에 이분은 아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신호를 보낸 겁니다. 자, 큐피트 에로는 여러분 쪽에서 나왔어요. 자, 이것은 제네럴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상대편의 위치가 바뀔 수 있지만 저는 이걸 여러분이라고 뽑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라고 할게요. 자, 여러분이 에이스 원즈를 꺼냈어요. 자, 이건 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성적인 매력입니다.
이분이 그냥 외모적으로 너무 끌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렸던 이야기와 이걸 맞춰보면 외모라고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전에 사귀었다면 충분히 이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큐피트의 에로가 떴다면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그 시간 안에서 이분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화살을 쏴서 이분에게 사랑을 전달했는데 이분이 보낸 건 뭐냐? 페이지 원즈의 역방향입니다. 난 너의 사과 따위나 너의 끼를 받아주지 않겠어. 됐거든? 카드를 꺼낸 거예요. 자, 그런데 위에는 소울메이트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 상태에 이 상대편은 상당히 바람둥이처럼 여러 사람 만나고 그냥 가볍게 잠자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걸 그렇게 하면서도 두 개의 동전 역방향을 꺼냈어요. 자, 두 개의 동전의 정방향은 상당히 바쁘다입니다. 줄을 타면서 저글링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정신집중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역방향이 됐어요. 역방향이 되면 뭐냐? 동전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상황이에요. 키스 온더링을 했잖아요. 월수금은 너 만나고 화목토는 너 만나고 뭐 이런 거를 잘 해오다가 지금 다 망가진 겁니다. 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큐피트의 에로를 던진 거니까요. 이분은 지금 정신이 혼미해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받아줄 의향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이 클리어런스는 지금 여기 남아있는 이 상처와 이런 것들을 다 빗자루로 없애야지만 이 사랑이 가능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카드예요. 자, 그건 제가 보여지는 부분이고 카드에 있는 액면가를 본다면 솔직히 이 카드는 여러분이 새롭게 만난 어떤 분이 있는데 그 분에게 여러분들이 일단 까였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카드가 말이 안 돼요. 이 카드는 솔직히 결혼에 준하는 카드인데 심지어 이것도 지팡인데 얘도 지팡이죠. 무엇인가 제대로 한번 잘해보고 싶다라는 걸 꺼냈던 부분이면 이 네 개의 지팡이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끌리고 큐피트의 화살을 쏜다고 해도 이 사람과 잘 되지는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에너지예요. 이분은 나에게 곁을 주지 않겠구나라고 판단되어진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분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안에 여러분인지 상대편인지 모르겠지만 두 분 사이에는 일단 각자 상처의 회복이 필요하다라고는 했어요. 여러분을 깐 건 이분 맞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거절을 날린 거죠. 이 친구가 지팡이를 들고 있죠. 여러분이 보낸 지팡이인데 이걸 뒤집었어요. 이쪽에서 거절을 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혼미해진 겁니다. 정신이 안 차려지는 거죠. 그런데 키스 온더링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브룸스틱은 뭐냐? 이 관계가 잘 되려면 이 하트를 없애야 된다. 이 상처를 덜어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이 4개 지팡이하고요. 이 10개의 컵도 있었고요. 4개의 칼도 지금 뒤집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바꿔 말해 이 관계가 진짜로 이전에 한번 했었던 관계라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분이 이분과 끝나고 다른 누구랑 사귀었던 그 관계가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은 이분이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았고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 5년이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여러분이 새롭게 만나는 분이랑 사귀었던 게 그럼 그 5년 동안 이분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분을 보고 에이스 원즈를 던져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은 이분 입장에서는 당장 거절부터 하겠죠. 그 상황인데 혼란은 있는 상태입니다. 바꿔 말해 이 블룸스틱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은 이분이 갖고 있었던 이 관계의 앙금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힐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솔직히 정방향의 에너지예요. 아직까지 상처가 있으니까 이것이 정리가 안 된다라는 건데 지금 역방향으로 나왔죠. 이게 점점 치료가 되면서 무엇인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제가 한 리딩이 다 틀렸다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이 카드에서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은 여러분이 이분을 지금 너무 좋아하는 것이고 연락을 끊은 것은 이분이 맞고요. 여러분이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관계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4개의 지팡이 역방향이 나왔다면 한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여러분이 누군가와 사귀었다가 헤어졌다면 그 관계는 거의 결혼에 준하는 정말 장기적으로 갈 뻔한 관계였던 거예요. 바꿔 말해 여러분이 이분을 떠났던 이유는 그 A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분과 이별을 했을 확률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끝나고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받아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뭐가 나와 있어요? 소울메이트죠? 여러분을 소울메이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거부하고 있어요. 각자가 서로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거 한 장 꺼내고요. 자, 상대편 뒤집어서 놔버렸네요.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I left when I saw you with someone. 에? 뭐죠? 상황 그렇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자, Finding out the truth crushed me. 카드를 꺼내네요. 아, 그렇군요. 뭔가가 더 있네요, 이 안에. 자, 메시지가 상당히 심오하게 나왔습니다. 두 분 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카드를 꺼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자리에 왜 큐피트의 에로가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메시지는 뭐냐면 I left. 난 떠났어. When I saw you with someone. 너가 누군가와 함께 있던 걸 봤을 때 난 떠났어.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레프트입니다. 제가 느껴지는 저 레프트는 좀 오래된 과거예요. 여러분이 이분을 놔두고 떠났던 것은 이분이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 이분이 흔히 말해 이걸 여러분들하고 있었을 때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떠났다. 라고 여러분이 꺼냈어요. 난 너가 바람 폈던 걸 보고 간 거야. 라는 말인 거죠. 그걸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한 거예요. 상대편, finding out the truth. 진실을 알게 됐을 때 나는 망가졌어. 라고 합니다. 이분이 판단한 것은 여러분이 떠났던 건 내가 키스 온 더 링을 해서 떠났던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너의 이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너가 판단되어졌기 때문에 날 떠난 거지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오해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본 게 사실이라면 이분이 이렇게 말할 자격 없죠. 본인이 잘못한 거니까. 그런데 이분은 지금 다른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연락이 올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까지 약 500편 정도의 리딩을 했는데 이런 패턴으로 나오는 카드는 또 처음이. 이 Finding Out the Truth가 그거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분을 말없이 떠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왜 나를 떠났지라고 생각하고 상처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떠났던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의 친구라든지 누구든지 나는 도대체 여러분이란 사람이 왜 날 떠났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너 몰랐니? 그 친구 다 알고 있었어. 너가 뭐 했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거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is key 카드가 그래요. 대화가 열쇠다.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솔직히 대화를요 필요로 하는 것은 여러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분에게 못다한 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왜 결정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분도 거절을 했다면 이분만의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역시도 들어봐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대화가 열쇠라니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이게 또 이렇게 진행되나요? 반지인가요? 세상에, 반지 옆에 낫이 나오는 것도 생전 처음이네요. 이런 경우도 있군요. 자, 마지막 카드. 카드가 이렇게 나오나요? 여름이가 뒤돌아봤습니다. 자, 번호 조합을 내려놓겠습니다. 솔직히 이 안에 뭐가 있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25번 반지가 있습니다. 저 반지가요, 솔직히 재회나 다시 사귀자 이런 걸 의미하는 카드예요. 자, 그런데 옆에는 10번 낫이 있습니다. 싹둑 잘라낸다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별이에요. 그리고 정말 급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누구에겐가 심하게 상처가 되었다 라는 거죠. 칼로 베었으니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이 두 개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아무튼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공존하고 있었던 무엇인가였는데 그걸 돌아봤답니다. 자, 저는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느낌적으로는 상대편으로 보여요. 상대편은 잘라낸 것 그리고 반지를 다 등졌어요. 이걸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솔직히 거절은 상대편 쪽에서 꺼냈기 때문에 이 상대편이 뒤돌아보고 있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화가 열쇠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가 보고 있는 리딩의 주제는 연락이 올까요?잖아요. 연락이 옵니다. 오고 심지어 스벅에도 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벅은 너무 사람 많고요. 톰앤톰스 추천합니다. 거기 가면은 룸 같은 거 있잖아요. 4명 이렇게 앉는 좌석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거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좀 조용한 데서 이야기를 하시길 바래요. 마지막 카드가 중요하죠. 부캐입니다. 자, 일단은 이 여름이가 뚫어져라 보고 있는 것은 부캐예요. 이 모든 것들은 뒤로 하고 이 부캐를 전달하고 싶은가 봐요. 바꿔 말해 이전에 있었던 일은 제쳐두고 다시 뭔가를 시작하고 싶어 하는 건데요. 자, 그런데 가장 극 대비되는 반지와 낫이 같이 나와 있잖아요. 이걸 풀어야 돼요. 이게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풀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대화입니다. 그 대화의 장은 정말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자세한 어떤 한 가지 스토리를 말씀드렸잖아요. 나와 있는 걸 그냥 에너지적으로 본다면 여러분이 이분에게 상당히 많이 반해 있는 거 맞고요. 이분은 거절한 거고 대화는 있을 것이고 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지금 이 낫을 꺼냈던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그게 느낌적으로 상처와 관련되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상처를 잘 힐링해주고 하면 이 관계가 잘 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게 상당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보여요. 두 분은 사귀었다 헤어진 거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이제 오해를 풀어야 될 단계가 됐다. 그 느낌이 아주 커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드리는 오라클을 올릴 겁니다.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또 필요하신 거 참고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카드 열겠습니다. Remain Positive 카드가 나와요.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잘 되겠어? 라고 생각은 하는데 긍정적으로 남아있어 라고 카드를 꺼냈습니다.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르노만드의 결론 카드가 일단은 부캐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라든지 간에 이게 오퍼로 진행될 거예요. 자, 이 오퍼라는 게 다시 나랑 사귀어줄래? 나와 결혼해줄래? 이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포함을 하지만 제안하는 무엇인가예요. 그래서 우리 관계가 아직까지 내가 좀 덜 풀린 것도 있고 오해가 남아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생각할 시간을 줘. 이런 것도 오퍼예요. 그런 것들을 제안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남아있으면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석세스가 나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솔직히 조금 서로에 대해서 상처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안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보여지긴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황소자리 신월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를 알아라 라는 말인 거잖아요. 어떤 대화가 오고 갈 때 이분이 제안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치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나는 거기에 동의할게, 동의하지 못하겠어,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야 된다 라는 의미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일단은 두 분이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뭐 어쨌든 부캐는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대화는 언제쯤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벌거 카드가 나오는데요. 8월에서 9월로 넘어가는 그 시기입니다. 숫자 6이 있는데요. 날짜 중에 6자가 들어가는 날들 6일, 16일, 26일 뭐 이런 것도 중요할 거고요. 6week, 6주도 있어요. 6주면은 한 달 반 정도 되죠. 그런 것도 포함을 할 거고요. 6 months, 지금이 3월이죠. 지금으로부터 6달이 지나면 벌거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뭔가 좀 중요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6주가 지나면 황소살이고요. 6개월이 지나면은 벌고가 돼요. 그래서
이 6이라는 숫자가 좀 중요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냥 이것은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서로가 서로에게 상당히 큰 상처가 있는 그런 오해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쪽에서 큐피트 에로를 썼다면 그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고, 충분히 오해라면 그게 풀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떤 천사와 어떤 여성분이 함께 있는 그림이 있어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절대로 읽을 수 없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바보 타로의 금기어가 나오네요. 용삐입니다. 용삐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막으로 올리겠습니다. 자, 메시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Stop focusing your energy on past events.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너의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을 멈춰라. For life is too precious to waste. 삶이라는 것은 낭비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 소중하다. 너가 생각하고 꿈꾸고 상상하는 것들에 의해서 너의 현실이 만들어진다 라는 겁니다. 용삐를 꺼냈다면 이 상대편에 대한 용삐겠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 대한 오라클을 뽑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분도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에게 뭔가 용서 같은 걸 바라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뭔지 몰라도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용삐가. 이 부분만 잘 되면 저는 이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될 것 같고요.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자, 이게 닭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어요.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까요? 두 번째, 햄버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옆에 놔둘게요. 애몽이가 햄버거를 먹는 듯한 느낌으로 놔둬야겠어요. 카드를 한 장씩 열어가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에너지 한 장을 열겠습니다. 알키미스트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두 분 사이에 메인 에너지로 알키미스트 카드가 나왔습니다. 허벌 퀴친이라고요. 허브 부엌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볼인가요? 여러 가지 약초들을 넣고 가는 거죠. 마법의 씨앗 같은 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마녀가 마법을 부리려면은 뭔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이게 두 분 사이에 메인 에너지로 지금 나와 있다면 뭔가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로 갈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리딩은 연락이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상대편이 지금 현재 연락이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이 마녀가 여러 가지 약초나 이런 것들을 산에서 캐와서 두 분을 위해서 지금 뭔가 마법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매직이 생길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의 카드를 꺼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포토그래프 카드를 꺼냈어요. 사진을 보고 있답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를 보고 있고요. I like you를 꺼냈어요. 그렇습니다. 사진과 I like you는 여러분 쪽에서 상당히 상대편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건데, 타로가 나오지 않아서 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이쪽에 나올 이 상대편이라는 분이 여러분의 전 상대편과 비슷한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 상대편은 아니고요. 이 분과 지금 연락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해 무엇인가를 한번 잘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진짜로 이분이 전 상대편인데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다. 자, 그런데 옆에 I like you가 나왔어요. I like you 말고 더 강력한 에너지가 이 오라클은 있습니다. 널 좋아해 정도로 끝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좀 더 따라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하, 선글라스로 여러분들을 훔쳐보기를 하고 있답니다. 자, 한 장 더 볼게요. 보트네요. 그렇습니다. 자, 제가 하는 시리즈 중에 제외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카드가 절대로 안 나오더니 어쩜 이렇게 다른 거 할 때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두 분이요, 이별이 된 거 맞고요. 각자가 열심히 살고 있었던 거 같아요. 자, 그런데 마녀가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면
좀 그래. 둘을 같이 붙여주자. 그랬더니 일단 마늘이 필요한가 봐요. 여기 마늘 있고요. 쑥도 있고요. 얘는 조개인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렇게 갈아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의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에너지가요. 두 분이 이렇게 있다가 조금씩 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I like you를 꺼냈어요. 솔직히 I love you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이 카드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도 과거에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이분에게 좋은 감정이 있다인 거예요. 연락이 올까? 연락이 오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쪽에서는 여러분들을 훔쳐보게 하고 있답니다. 인스타가 됐든 카톡 프로필이 됐든 뭐가 됐든 혹은 여러분들의 퇴근 시간에 여러분들 회사의 1층 로비가 보이는 건너편 건물의 카페에 가서 선글라스를 끼고 여러분이 퇴근하는 모습을 지켜본다는 거죠. 그걸 이제 찍으면 도찰이 되는 거죠. 그걸 하고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 에너지는. 자, 그런데 보트가 나와 있습니다. 보트가 나오면은 늘 방향성을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 보트가 물 위에 있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떠내려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간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람이 거꾸로 불면은 배가 계속 뒤로 돌아오겠죠. 지금 방향성이 여러분에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선글라스로 보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여러분 쪽으로 가고 있는 걸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들에게서 떠나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서서히. 그런데 이제 다시 이렇게 백을 하는 느낌이 들고요. 이 백을 누가 해주냐? 마녀가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엌에서 만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두 분 사이에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에너지가 남아있는 건 사실이고 여러분들보다는 상대편이 여러분에게 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솔직히 진짜 이렇게 딱 두 카드로만 나왔을 때 이게 새로운 사람이 생겼을 때 나오는 호감 같은 그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새로운 분이고 포토그래프를 꺼냈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전 상대편하고 좀 분위기가 비슷한 어떤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상대편이 뭐 대놓고 보트하고 선글라스를 꺼냈다면 전 상대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은 확실하게 들고요. 현재 만나고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포토그래프를 꺼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역시도 100%는 아닌 게 이제 얘를 열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여러분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킹 오브 스워드예요. I like는 월드가 나오네요. 월드가 나왔다고요? 그래요. 자, 선글라스. 뭘 이야기할까요? 아하, 킹 오브 원즈가 나옵니다. 보트가 있어요. 저 보트가 중요한데 보겠습니다. 에이스 오브 스워드의 역방향이에요. 언더라인을 보겠습니다. 세 개의 동전이 역방향이 됐어요. 자, 타로가 나와 있는 걸 보면 오늘 정말 10시간을 해도 다 말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카드들이 막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데이트를 하거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나타난 것 같아요. 자, 그분은 느낌적으로 에어사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쌍둥이 자리, 물병 자리, 천칭 자리 중에 하나일 확률이 높고요. 이것은 솔직히 천칭 자리 카드로 많이 써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 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면 되겠다예요. 이 사람이면 되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도 어떤 분과의 이별, 이 리딩으로 본다면 이분과의 이별인 거죠. 이분과의 이별에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했어요. 그 안에 내가 가져가야 될 부분은 사진이었던 거예요. 좋은 추억이 있었잖아. 그럼 됐어. 아픔 이런 거 그런 거 다 있는 거지 뭐 나만 있는 거야. 다 그런 거잖아. 그런데 그 시간을 내가 시간 낭비였어 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그것은 좋은 추억이야. 그렇게 놔두자. 그리고 내 앞에 나타난 이 에어사인인 분과 가보는 거지 뭐. 내가 마음에 끌리잖아. 그럼 가면 되는 거지 뭐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월드가 나와 있죠. 월드는 어떤 한 가지 사이클의 끝입니다. 바꿔 말해 여러분들이 이분과 뭔가를 하는데 힘들었다면 그 사이클의 끝이 오고 있다는 거죠. 이분을 통해서 안 좋았던, 그리워하고 있었던 이것들을 끝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상대편은 뭐냐?
선글라스를 보고 있죠. 여러분들이 에어사인 분과 속초에 놀러를 간 거죠. 그래서 아바이 순대도 먹고 횟집도 가고 뭐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올린 거예요.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고 싶은데 못 간다 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리딩을 하냐면 이 분이요, 바람이 불어서 보트가 이렇게 가다가도요 다시 바람이 불어서 이쪽으로도 가고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배가 어느 지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갔다가 다시 또 조금 가고 갔다가 다시 조금 가고, 그게 저는 이걸로 보여져요. 이분이 여러분을 찾아오려면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에이스가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역방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간다는 것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 여러분들이 이런 카드를 꺼냈다면 이 상황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못 간다 일 수도 있어요. 거기다 지금 세 개의 동전이 역방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두 분 사이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접점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리딩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파이어 사인일 확률이 높아요. 사자자리, 사수자리, 양자리의 별자리를 가진 어떤 분이라는 거죠. 저는 솔직히요, 이 타로가요, 이 두 가지를 저에게 계속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 킹이 지금 칼을 하나 들고 있죠. 근데 이 칼이 이 칼 같거든요. 그런데 이 칼은 지금 뒤집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도 가능은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 관계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라고 카드는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분은 이제 떠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끝내고 싶다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뭐가 됐든지 간에 지팡이 왕과 칼 왕의 관련성이 뭔지를 몰라서 제가 좀 헤매고 있어요. 칼만 보고 리딩을 한다면 킹 왕은 여러분이 진짜로 원했던 어떤 한 가지 진실이에요. 그 대답을 나에게 정확하게 해줘 했는데 이분이 대답을 못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그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명확하지 않았거나 그 대답을 하기 싫거나,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안 됐다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이지 그냥 여러분만 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보면 이게 지금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새로 나타난 사람이랑 뭐 하는 거고, 이분은 오고 싶은데 갈지 말지 망설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허브의 부엌에서는 마녀가 뭔가를 만들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했던 리딩 중에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를 잊고 이분을 선택해서 무엇인가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꺼낸 I like you는 솔직히 이분을 호감 정도 있는 거지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 이분이에요.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느껴져요. 접점이 없을 뿐이에요. 자, 메시지를 봅시다. 여기다가도 한 장 내려놓을게요. 이 카드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분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It was my fault, but I blamed you. 그건 나의 잘못이었어. 하지만 난 널 탓했지. 라고 꺼냈어요. 일단은 그래요. 여러분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너를 탓했어? I want to be more than friends. 아, 이게 뭐죠? 나는 너와 친구 이상이 되고 싶어 라고 꺼냈네요. 이게 뭡니까? 자, 상황이 반전이 됐습니다. 이걸 꺼내놓고 같이 볼 걸 그랬어요. 일단 상대편이 꺼낸 카드가 정말 의미심장하죠. 나는 너와 친구 이상이 되고 싶어 라고 꺼냈어요. 자, 여러분이 이분에게 친구로 하자 라고 했다는 말인 거잖아요, 저 말은. 그런데 이분은 하고 있는 게 선글라스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머릿속으로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떠난다는 것 자체가 명확하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여러분을 내가 찾아오겠어 라고 한다 한들 여러분이 이분에게 친구로 못을 박았다면 이분은 여러분을 데리고 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만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여러분이 꺼낸 카드도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은 나의 잘못이었어. 하지만 난 너에게 탓을 했지.
라고 한다면, 이 문장과 비교해 본다면, 나는 너를 알아가 보고 싶어.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너와 사귀게 될지를 이야기해 줄게. 라든지, 나는 너와 친구로 남고 싶어. 라고 했는데, 이분이 다소 혼동할 수 있는 행동을 했다든지, 이를테면, 야, 너 입에 뭐 묻었어. 일로 와봐. 닦아줄게. 라든지, 그런 것들 있죠. 그런 끼를 부렸다든지. 그런 게 됐다면 이분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이분은 도대체 우린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말했잖아, 처음부터 우린 친구라고 라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떤 다툼이 있었다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애시당초 그렇게 말을 했던 거고 네가 잘못 받아들인 거고, 그런 부분이면 내가 여기서 왜 사과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와서 생각하면 여러분이 미안하다라는 거죠. 나는 그때 모든 탓을 너에게 돌렸던 게 미안하다라고 느껴져 라는 말인 거고, 그 과거에 이분과 있었던 좋은 추억을 생각하는 것인데, 여러분은 지금 현재 저는 아주 강력하게 누군가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분의 연락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황은 여러분이 연락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연락 못해요. 왜냐면 따지고 보면 이쪽에서 까인 거잖아요. 이것도 이 문장과 맞춰보면 말은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애시당초 이분과 잘 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집을 지을 때요, 땅을 다지잖아요. 그걸 이제 토목이라고 하나요? 여러분들은 애시당초 그 땅이 굳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이분과 친구로 지내면서 즐겁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는 그게 커져갔던 것 같고, 애시당초 이게 친구로 하자라고 한 건 맞긴 맞는데 그 안에서 진짜로 친구로 남자라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상황을 봐서 우리가 발전될 수 있으면 발전될 수 있는 거지라는 여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났다 라고도 볼 수는 있겠네요.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로선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이 이분을 그리워하고 여러분이 이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맞는데, 저는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 앞에 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한 사이클이 끝난다라는 건데, 이게 끝난 건가요? 끝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연락이 올지를 봅시다. 그리고 나서 더 따라가 보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글라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연락을 하고 싶다라는 의미거든요. Don't let pride get in your way 카드가 나옵니다. 너의 자존심이 너의 앞길을 막게 하지 마라 라는 카드를 꺼냅니다. 그래요. 자, 저는 이 카드가 솔직히 여러분에게 보내는 카드 같거든요. 왜냐면은 연락을 해야 된다면 솔직히 여러분 같거든요.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헤매고 있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것들을 유추해 보시고요. 시간이 되신다면 댓글로 이게 뭐였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루미부터 스타트합니다. 두루미가 나오고요. 두루미가 시작이 있고요. 마지막 카드가 중요한데 생쥐가 나온다고요? 번호 조합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카드들이요, 너무 어렵게 나온 것도 어렵게 나왔는데 제가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는 부분도 모르는 부분인데, 카드가 뭔가 이렇게 일률적으로요, 연관성 있게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뭘 말해주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미가 있어요. 두루미는 오래된 것이에요. 그리고 서서히 자라왔던 거예요. 솔직히 두 분이 친구 관계였다면 그 관계는 여러분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자라왔겠죠. 두루미가 갖고 있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멈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 여러분들도 어떠한 이유로 누구를 만나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인생 자체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못 받으셨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플러스 변화라는 것도 의미해요.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다, 나의 삶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변화는 뭐냐? 새로운 시작이래요. 제가 추론을 해보건데
여러분들이 포토그래프로 보고 있는 건 이분이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포토그래프로 갖고 있는 어떤 사람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일 확률도 있어요. 에어사인이죠. 자, 그분을 여러분이 못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친구로 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좋다고 나타난 사람은 이분이에요. 그래서 I like로 온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친구로 금을 그었어요. 여러분이 했던 건 뭐냐? 친구로 알아가보자. 그리고 좀 더 친해지고 내가 마음이 가면 얘기해 줄게 정도를 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분을 선택하지 않았던 게 맞는데, 그건 역시도 이 사진에 기인된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계속 나가려고 노력했던 거죠. 너의 갈 길에 너의 자존심이 이걸 막게 하지 마라 라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존심, 이걸 솔직히 약간만 바꿔서 이야기해보면 여러분들이 그리워하는 이 사람을 놓지 못하는 여러분의 고집이라는 거예요. 혹은 이 친구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보다 여러분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나는 그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여러분들의 기준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준이 지금 이 관계를 막게는 하지 마라라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아도 좋은데, 대신에 그러면 이렇게 멈춰져 있지는 않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어떤 사람을 만나서 마음에 두고 하지만 받지는 않았던 거예요. 오픈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건 역시도 여러분에게는 다소 힘든 스트레스였다라는 거죠. 바꿔 말해 변화를 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였는데,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자존심이나 고집 때문에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뭐였냐? 라고 물어본 카드가 이거잖아요. 관입니다. 엔딩이에요. 종결이에요. 자, 이 관이 뭐냐면 월드입니다. 뭔가를 끝내고 싶은 거예요. 자, 뭘 끝내고 싶냐? 이 사람을 끝낸다는 말이었어요. 자, 이 사람을 끝내는 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 안에 뭐가 있었냐? 이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옆에 두고 여러분을 사랑하게 만든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친구로 남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워하고 있는 분이 이분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타로가 나오니까 이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여러분이 연락을 기다린다면 솔직히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지금 타로에 나온 거라면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분은 이미 지금 이 에너지엔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바꿔 말해 그분한테는 연락이 안 올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 다시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상태는 후회를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솔직히 후회를 왜 할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너무 괜찮았는데 나의 실수로 놓쳤어 라는 말인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락을 기다리는 건 이분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분이 연락 못합니다. 이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친구라는 벽으로 까인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한 오라클을 좀 올리겠습니다. 자, 이 오라클에서 여러분들이 좀 필요하신 부분들을 캐치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웠어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Be assertive 카드가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인데, 일단 적극적이 되어라 라고 나왔어요. 이 상황에서 적극적이 되어야 되는 건 여러분인가 봐요. 이쪽에선 적극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벽을 세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 왜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A year from now가 나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뒤라고 해요. 1년 뒤에 연락이 온다고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1년 뒤에 어떤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 같고요. 자, 마지막에는 trust가 나옵니다. 믿어라 라는 말인데요. 여러분도 이 분을 친구로 둔 게 어떤 믿음이 부족해서였던 건가요?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지금 친구로 보고 있는데 이 사람과 뭔가를 된다면 잘 될까? 이 사람은 나를 충분히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그 부분은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문장을 또 열어볼게요. Keep your heart open 카드가 나옵니다. 천칭자리 카드가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문장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라라는 말이에요. 지금 바꿔 말해 이분을 받지 못하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오픈을 하게 된다면 이 관계가 발전이 될 텐데, 여러분들도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픈이 되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최대한도로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면은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딱 나오자마자 그냥 그 느낌이 드는 게 천칭자리가 여러분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정말 많이 들어요. 자, 물병자리 카드가 나오는데요. 계속 에어사인 분들의 카드가 나오네요. 물병자리는 지났습니다. 지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숫자 11입니다. 뭐 3월 11일 날짜에 11이라는 숫자가 들어갈 때 그날이 좀 중요하다라는 것도 의미하고요. 아까 year from now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11달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1년 정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일단 이것 역시도 제가 그냥 참고하시라고 해서 꺼내드린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오라클 한 장 열어보도록 할게요. 뭔가 참 의미심장한 느낌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떤 여성분이 햇살을 받고 있는 그림이에요. A message for you. 여러분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I'm thinking of you this very moment. 지금 딱 이 순간에 나는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Your love fills me with light. 너의 사랑은 빛으로 나를 채워줘. I love you. 카드가 나옵니다. 이분이 보내는 메시지 같아요. 이분은 여러분을 생각하면 햇살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나 봐요. 문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거였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카드가 예정. 마녀의 키친에서 뭔가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 메시지를 전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분에게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정이 내려지신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분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친구 이상으로 못 가겠어 라고 한다면 아예 연락을 안 하시는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쪽에서 연락을 한번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여러분에게 연락을 할 수 없다면 지금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해주고 싶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으로 나를 다 채워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다. 맨 마지막에 I love you를 꺼냈어요. 자, 여러분이 꺼낸 것은 I like you예요. 온도 차이가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괜찮은 단계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놔두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게 햄버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까요? 세 번째, 문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연락이 올지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에너지 한 장을 열면서 스타트 해보도록 할게요. Fire 카드가 나옵니다. Passion 카드예요. 불 카드가 나왔습니다. 열정 카드예요. 여러분과 상대편의 메인 에너지라고 해서 지금 꺼낸 카드가 이 카드예요. 두 분 사이에는 불이 있답니다. 화염 같은 에너지가 지금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패션은 솔직히 열정인데요. 그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게 두 분이 만난 지 얼마 안 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끌리는데 어떠한 이유로 지금 연락이 되고 있지 않다, 혹은 여러분이 이분에게서 어떤 답을 기다린다, 뭐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한 장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러브 에너지를 꺼낼게요. 자, 첫 번째, 이상한 카드가 나왔어요. 핫브로큰이 나오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에게는 상심이 있네요. 한 장 더 꺼낼게요. 세퍼레이션이 있어요. 슬픔까지 있습니다. 두 개 다 뭐 볼 것도 없어요. 이별을 했다라는 말인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분과의 이별 때문에 슬픈 거다. 단순히 보면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에너지의 조합은
너무 힘든 거예요. 침대에서 지금 3일째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불만 뒤집어 쓰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 지금 여러분이 놓여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상대편을 열어보겠습니다. 상대편은 어떻게 나올까요? 첫 번째 카드 Not Enough가 나와요.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인데, 이것도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없는 자리가 지금 이분을 이런 느낌으로 만든다는 거죠. 뭐가 채워지지 않아 라는 거고요. 그런데 시덕션을 꺼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요, 상황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이별이 된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슬픈 상태인데요, 이 상대편은 충분치 않아, 내가 부족해라고 꺼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분과 이별이 된 걸로 알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시덕션이 나와 있잖아요. 이 분은 여러분들을 놔두고 다른 사람을 유혹한다, 혹은 지금 이 분 주변에 이분을 유혹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이분이 싱글이 됐기 때문에 이분 주변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분을 유혹하고 있다도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카드가 없다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 파이어가 있고 패션이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열정은 솔직히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는 시덕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꿔 말해, 이 상대편이 여러분들을 유혹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유혹을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핫브로큰에 세퍼레이션까지 되어 있는 이 상황에 지금 누군가와 이별이 돼서 슬퍼 죽겠는데, 지금 옆에서 이렇게 유혹을 해서 될 일이냐고요. 위로를 못 해줄 망정. 그러면 이제 이분은 까인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분이 느껴지기에는 내가 부족했구나, 이 사람에게는 충분치 않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중앙 에너지는 패션이 나와 있기 때문에 두 분 사이에서 뭔가 불씨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건데, 솔직히 이건 불씨라는 에너지는 아니고요, 가솔린이죠. 이건 정말 큰 에너지인데, 지금 나와 있는 건 다 하나같이 다 죽어있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타로를 열어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분의 정체가 솔직히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이별이 된 분인지 아니면 이별이 되고 나타난 분인 건지 그것 자체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카드를 좀 열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보겠습니다. 킹 오브 원즈의 역방향입니다. 이게 파이어예요. 이게 파이어 사인의 대표적인 카드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불이 꺼져 있어요. 그럴 수밖에요. 핫브로큰이니까요. 이 정도 5개의 지팡이까지 나와요. 이것도 파이어 사인의 카드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이 상당히 혼동스럽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킹 오브 펜타클스예요. 제대로 된 무엇인가를 오퍼해서 데려오고 싶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스트렝스의 역방향입니다. 자, 이것 역시도 사자자리 카드인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놔두고 갈게요.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 6개의 칼의 역방향이고요. 야, 그 밑에 킹 오브 컵스도 있었어요. 킹들이 다 나와 있네요. 월드 역방향도 있고요. 아하, 그렇군요. 자, 나와 있는 카드들하고 파이어는 아무리 엮으려고 해도 엮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는요, 일단 놔두고 갈게요. 제가 카드를 더 열어봐야지 저 카드가 왜 나왔는지는 나중에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추론을 해본다면 두 분 사이에 어떤 불꽃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 불은 커질 것이다 라고 일단은 보여지기는 해요. 나와 있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하고 이별된 분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지금 여러분을 되찾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다시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강렬한 게 있어요. 이 스트렝스의 역방향은 뭐냐면 두렵다입니다. 여러분들을 잃을까봐, 내가 이 관계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용기가 없다,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할 거예요. 아무튼 이 상황 자체가 어떠한 식으로든 결론이 날까봐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킹 오브 펜타클스의 가장 큰 키워드는 책임질게예요.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싶은가 봐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 또 꺼낸 것은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는 것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꺼낸 것은 공통적으로는 이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별이 됨과 동시에 이쪽에서 꺼낸 건 뭐냐면, 충분하지 않다라고 본다면
이별을 통보받은 사람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밑에 이제 책임진다 카드가 나와 있다면 이전에 이분이 했던 행동은 다소 책임감 없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뭔가 장기적으로 보거나 이랬을 때 너는 애가 왜 그렇게 어른스럽지 못해 뭐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벌어졌고 여러분들이 없는 이 상황이 나에겐 충분하지 않아. 난 무엇인가가 비어있는 것 같아 라는 건데 여러분들은 다시 데려오고 싶지만 솔직히 데려온다라고 생각했던 방법이 시덕션이에요. 유혹이에요. 유혹을 해볼까라는 상당히 1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순수하다면 순수한 건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철이 좀 없다라고도 보여질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끝날까봐. 제가 왜 이분이 여러분과 이별이 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지금 6개의 칼의 역방향이 나와서 그래요. 6개의 칼의 정방향은 물을 건너가서 여기 육지가 있죠. 이 육지에 도달했을 때 이 육지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 그림상으로는 그냥 뭐 넓은 들판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챙길 수 있는 6개의 칼을 챙겨서 나는 간다 라는 말이에요. 내가 있을 곳으로 간다라는 건데 지금 이 방향에서 여러분 방향 쪽으로 배가 돌아가고 있어요. 바꿔 말해 여러분들 쪽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쪽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단 이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 뭔가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쪽에서는요, 불씨가 꺼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이분과 뭔가를 할 때 여러분들의 불씨는 이미 다 썼다는 거예요. 더 이상 태울 만한 기름도 남아있지 않고 흔히 말해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는 건데 여러분들도 슬픔 때문인지 가슴의 아픔 때문인지 뭔지 몰라도 지금 여러분들 내면에서 싸우고 있어요. 이 사람을 보내야 돼. 이 사람을 떠나보내야 돼. 라는 게 있는 건데 이 카드를 지금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이게 정방향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각자가 이제 이별이 됐으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에너지인데 뒤집어져 있다 보니까 두 분이 다 이렇게 와야 된다라는 에너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대편은 가고 있는 에너지에서 여러분들이 받아주지 않을까 혹은 내가 그걸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요. 그 두려워하고 있는 것에서 상당히 1차원적으로 정말 순수하게 여러분들을 찾아오고자 하는 방법은 멋진 레스토랑에 초대해서 레드와인을 비싼 걸 하나 시키고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화를 풀게 하자는 약간 그런 1차원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와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너무 슬퍼요.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했던 노력, 그 시간,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너무 슬프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에너지는 이쪽을 향하고 있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지금 이게 파이어가 불이 아직까지 지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장작에 약간의 불을 넣은 거죠. 불이 꺼지지 않았다 정도로도 볼 수는 있는데 지금 아무튼 중앙 에너지에 파이어가 있다면 이것은 더 불타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 에너지하고 나머지 에너지는 정반대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서로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지 그 단 한마디는 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연락이 올까요? 라고 한다면 솔직히 연락해야 되는 에너지가 맞아요. 그런데 연락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부들부들 떨고 있고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연락을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카드 한 장 내려놓고요. 상대편 카드도 한 장 내려놓겠습니다. 집어서 놨네요. 이렇게 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부터 볼게요. 여러분이 이 상대편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지요. 자, I know I messed up everything 카드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나도 알아. 내가 모든 걸 다 망쳐놨다는 걸. 여러분이 망쳐놨다고요?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자, 상대편 보겠습니다. 아하, I love you unconditionally 카드가 나옵니다. 나는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해.
여러분이 꺼낸 카드가 이거잖아요. 나도 알아 내가 모든 걸 망쳐놨다는 걸. 저는 이 말이 딱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리너프가 나온 걸 보고 짐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와 있는 카드들을 봤을 때 이 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했는지도 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분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분이 여러분에게 만족스러운 무언가를 해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게으른 걸 수도 있고요. 계획성이 없다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요. 여러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좀 괜찮고 완벽해지길 바랬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했던 건 뭐 같냐면 이 분을 다소 바꾸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너 이러지 마. 이런 거 하지 말랬잖아. 이런 거 안 좋아. 이런 것들을 했을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은 그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도 원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해왔던 습성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만족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준 것 같진 않아요. 옷 같은 거 아무데나 벗어놓고 뭐 여행을 같이 가더라도 계획성 없이 이게 여행을 온 건지 아니면 그냥 위치만 이동된 건지 이 똑같은 행동들은 우리 동네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꼭 여기까지 와서 해야 되냐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바꿔 말해 여러분들은 이 관계에서 완벽한 커플 같은 그런 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쁜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분을 좀 밀어붙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분은 솔직히 여러분들의 만족을 해줄 수 있을 센스? 이런 부분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데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싶어서 꺼냈던 카드가 시덕션이에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다시 유혹해서 내 사람으로 만들어 볼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꺼냈던 게 절체절명의 슬픔이에요. 내가 지금 이 관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철없이 나를 유혹이나 할 생각을 하니라고 하는 에너지예요, 솔직히. 자, 그런데 여러분이 꺼냈던 건 나도 알아, 내가 다 망쳐놨다는 걸. 여러분은 그걸 망쳐놨다라고 지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조금 덜 그랬을걸. 아유, 그래. 너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그렇게 몇 마디 더 한다고 해서 바뀌겠니?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보면 나의 이런 행동들 때문에 정말 답답하게 느꼈을 수도 있겠구나. 솔직히 내가 잘 살아왔다면 얼마나 잘 살아왔다고 너한테 그런 흔히 말해 지적질을 했을까. 도대체 관계라는 게 뭐길래 내가 얼마나 더 완벽한 관계를 만들고 싶어서 너에게 그랬을까. 왜 나는 너를 자꾸 부추겼을까. 왜 너를 자꾸 작은 사람으로 느끼게 내가 해줬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메스업입니다. 솔직히 여기에서 다른 카드가 나왔으면 뭐 바람을 폈다든지 한눈을 팔았다든지 뭐 그런 카드가 나왔다면 이걸 이제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카드는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혼란이에요. 그리고 이게 분노의 카드로도 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 대한 분노예요. 슬프고 상심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감정이 단순히 이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 때문에 느껴지는 상심이 아니라 이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아끼고 이걸 잘 만들어 나가려고 했는데 솔직히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면 결론적으로는 내가 이 관계를 망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에너지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뭐예요? 조건 없이 널 사랑해. 그렇죠. 이분은 옷도 아무 때나 벗어놓고 화장실 물도 잘 안 내리고 뭐 그런 분이라고 합시다. 그건 그거고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았어요.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지금. 이 관계가 끝날까봐. 그리고 이게 그거네요. 이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카드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네요. 자, 사자와 사람은 같이 쓸 수 없죠. 그런데 이 사자는 지금 거의 고양입니다. 지금 이 여성분이 이 사자의 턱 밑에서 이렇게 이거 간지러주고 있어요. 너무 좋아서 그르렁대고 있는 거죠.
왜 가능할까요? 이 여성분은 이 용맹스럽고 힘센 사자를 단순히 말과 대화와 정신력으로만 해서 이 사자를 온순하게 만든 거예요.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 사자는 이 여성분이 컨트롤했다예요. 역방향이 됐죠. 이 사자가 상당히 힘을 잃었다라는 것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나오고 있는 패턴들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 분을 좀 관리 감독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솔직히 관리 감독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그게 좀 심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추론할 수 있는 상황은 그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운데 파이어가 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돌아가야겠다라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절대로 죽은 게 아닙니다. 두 분이 끝났다라고 이 카드가 확 튀어나오는데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이 관계가 끝났다라고 느껴질지언정 지금 이 두 에너지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얘가 너무 나오려고 해가지고요. 일단은 꺼냈는데 The answers you need are coming. 너가 정말 필요로 하는 그 대답이 오고 있다라는 카드를 꺼내네요. 쌍둥이 자리의 마누얼 카드예요. 필요로 하는 그 대답, 그게 오고 있대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분이 연락을 한다는 말이죠. 자, 그 연락 안에 여러분이 이분에게 요구한 답이 있나 봐요. 저는 그게 있었다라고 상당히 많이 느껴지고요. 그 대답이 몸과 동시에 두 분은 이렇게 파이어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뭔가 안 좋은 카드가 또 나오면 제가 멘붕일 것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우물이 있고요. 우물, 해, 마지막 카드가 중요해요. 마지막 카드. 애매하게 던지고 갑니다. 크로스로드가 나오고요. 번호 조합을 내려놓겠습니다. 뭔가가 나왔죠. 그런데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해석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같이 한번 찾아보아요. 얘가 뭔지. 41번 카드가 있습니다. 우물이고요. 이 우물은 솔직히 깊은 곳에서 물을 길러내서 그 물이 깨끗한 물일 수도 있지만 흙탕물일 수도 있죠.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주변에 물이 나오는 곳은 이곳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물을 얻게 된다면 정말 행복할 거예요. 희망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깊숙이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꺼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속이 뭔지 알 수 없다라는 것도 의미를 해요. 솔직히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원했던 것은 바로 이분의 진짜 마음이다라는 것도 의미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옆에는 해가 있습니다. 해는 무엇인가 밝아졌고 명확해졌다. 그리고 행복하다. 이런 것도 의미해요. 이 르누만드에서도 상당히 강한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예요. 자, 그리고 그 옆에는 크로스로드입니다. 이 그림만 봐도 뭔지 알겠죠?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난 잘 모르겠다 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꺼냈던 카드로 추정되는 이 메시지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이, 필요로 하는 답이 오고 있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 답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질문이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질문은 뭐였냐? 이렇게 할 건지 저렇게 할 건지를 너가 말해줘 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종결이 된 것 같아요. 바꿔 말해 답을 잘못했던지 혹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답을 했던지 혹은 답을 하지 않았던지 뭐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것이 종결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바꿔서 보면요. 지금 이 두 가지의 길이 있죠. 여러분은 지금 선택권이 있어요. 왼쪽은 제외라고 가정하고 오른쪽은 이것을 다 놔두고 새로운 길로 가겠다 라고 볼 수도 있는 카드예요. 지금 그게 충분히 가능하죠. 일단은 뭐 다툰 것 같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망쳐놨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이분은 돌아오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못 오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충분히 이게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명확해졌대요. 선택을 하는 게 명확해졌대요. 그런데 그건 뭐냐? 나의 우물을 다시 파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우물은 두 사람이 다시 시작해서 무엇인가 되는 그 희망, 그것을 보겠다라는 것도 가능하지만 내가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사람을 이제 끝을 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 안에 들어가 보는 것도 희망이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은 뭔지 몰라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무엇을 말한 거였냐? 나온 카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 이 새로운 시작이 진짜 뭔지 1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연락을 해서 뭔가 다시 시작이 된다 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이 모든 걸 털고 나가서 새로운 시작이 된다 라고 하는 건지 뭔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두 분 사이에 아직까지 파이어가 있어요. 불씨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80대 20으로 제외가 돼서 다시 이 불을 다시 지펴서 활활 타오르게 한다. 그 가능성이 좀 더 큰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까요? 연락은 올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연락 안에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연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연락을 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 대화가 중요한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화 안에서 무엇인가 결정이 되고 어떠한 방향이 되든 그것은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오라클들을 좀 올릴게요.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좀 도움이 되는 것들을 캐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카드예요. 이런 게 나오나요? 새로운 길을 선택하라 라는 카드가 나옵니다. 저는 솔직히 이 파이어가 있어서요, 새로운 길이 아니라 두 분이 만나서 뭔가를 하는 걸 바랬는데, 일단 새로운 길을 선택하라니까요.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앞으로 몇 달 동안에 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자, 마지막에 레꼬가 나옵니다. 보내줘라 라는 카드네요. 저 파이어가 끝까지 저를 배신하네요. 레꼬는 볼 것도 없죠. 이분을 보내주라는 말인 건데 제가 리딩을 잘못했나요? 솔직히 나와 있는 이 조언들로만 본다면 몇 달 안에 여러분 앞에 괜찮은 변화가 있을 건데 그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게 맞고, 이 관계는 이제 보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나온 게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액면가로 본다면. 글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습니다. 자, 카드 한 장 열게요. 또 뭐 이런 게 나오나요? 물고기 자리에 만월 카드고요. 제가 리딩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카드가 나왔어요. 바보타로에 금기어가 나왔는데요, 용비가 나왔어요. 용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막을 올릴게요. 이 용비를 왜 해야 될까요? 솔직히 모든 걸 망쳐놨어요 라고 한 건 여러분이 꺼냈거든요. 솔직히 이 카드가 왜 나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나오고 있는 오라클들이 뭔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게 나오고 있어서 솔직히 요거는 가능은 하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르노만드로 봤을 땐. 근데 왜 용서를 해주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이 리딩을 보시는 문어를 고르신 분들도 정말 많잖아요. 정말 다양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새로운 선택을 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하게 하는 어떤 대화가 있을 거잖아요. 그건 언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9번 카드가 나옵니다. 9가 들어가는 날짜를 의미해요. 9일도 의미해요. 근데 9일은 너무 짧을 것 같고 9weeks가 있는데 9weeks는 일단 2달 하고 한 주죠. few months라는 말도 따지고 보면은 약간 한 3, 4개월 같은 느낌이라서 솔직히 얘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메시지가요, 참 그렇네요. Something comes to an end. 뭔가가 끝날 것이다. 끝이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은 여러분이 털고 이걸 끝내고 나간다라는 오라클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거예요. 얘는 도대체 뭐죠 도대체? 왜 파이어가 나왔을까요? 왜 불이 있을까요? 이게 활활 타오른다는 건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와 있는 타로는요, 지금 다 뭐냐면 이걸 끝내는 게 힘들다,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자, 뭐 이런 느낌인데 새로운 길을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일단은 두 분은 끝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한데요. 이 관계가 이렇게 끝날 것이다 라고는 보여지진 않습니다. 파이어가 정말 저를 미치게 하네요. 자, 마지막 카드 한 장 꺼내겠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은 남녀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음량 표시가 있죠. 이 음량이 의미하는 게 트윈 플레임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밸런스 카드가 나오네요. 균형 카드예요. 메시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에서의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관계라는 것은 서로를 아껴주고 지원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어떤 대립과 거쳐나가야 되는 어려움을 함께하는 그것이 관계이다 라는 겁니다. 바꿔 말해 싸움도 있고 서로를 아껴주는 부분도 함께 공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알았어, 네 말이 다 맞아, 그렇게 하자 라고 하는 것이 사랑은 아니다. 나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 너가 그걸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런 것들이 사랑이래요. 자, 제가 이거 쓰고 싶진 않은데 왜냐면 형평성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하고 이제 리딩을 마무리를 했는데 제가 깨름직해서 한 장만 더 꺼내볼게요. 문어 고르신 분들은 다른 아이템 선택하신 분한테 이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 장을 꺼내겠습니다. 울프 카드가 나오네요. 자, 이 울프 에너지는요, 이 늑대가 이 산 밑에서 뭔가를 응시하고 있죠. 나의 먹잇감인지 나의 적인지 본능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디바인 매스큘런 에너지라고 해서요, 상당히 남성적인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말겠어 라는 에너지거든요. 제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관계가 일단은요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로고 말씀드렸죠. 이게 트윈플레임이라고, 음량 로고가. 그 말인 즉슨 지금 이 밸런스라는 메시지 자체에서도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오로지 온전하게 그래 네 말 다 맞춰줄게, 네 말이 다 맞아라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 과정 같거든요. 뭔가가 끝이 오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관계가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끝은 아닌 것 같아요. 상대편이라는 분이 여러분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뭔가를 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그런데 그것 역시도 저의 느낌이에요. 솔직히 이 울프도 정확하게 뭘 말해주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느껴지는 건 그거예요. 연락은 옵니다. 하지만 그 연락에서 무엇인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제가 보기엔 일단은 이별이에요. 그런데 그 이별이 완벽한 이별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너무 어려웠어요. 자, 이게 문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진행을 해본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까요? 리딩 해봤습니다. 자, 이 리딩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